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벌써 어른입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인가 머릿속에 자주 맴도는 질문인데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다가도 뭔가 아무것도 이뤄낸 것이 없다는 막연한 공포를 느끼며 한심하다고 자책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왜 스스로에게 이런 고민을 하는 걸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30대가 된 이후부터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주는 막연한 걱정으로 생각했죠. 앞자리가 바뀌면서 느끼는 괜한 감성 정도로 여겼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른을 기점으로 확실히 나 자신도 주변 친구들의 모습도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20대까지만 해도 조금씩 차이는 있었지만 모두 고만고만한 능력과 환경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시시한 농담이나 떠들어댔었는데 어느새 친구들 사이에 격차라는 것이 생겼죠. 각자의 분야에 자리를 잡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 자연스레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잘 되는 친구들을 보면 각자만의 방식으로 뭔가를 이뤄냈죠. 경제적인 부분이든 커리어적인 부분이든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까지도 자신의 것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위태로운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타인의 삶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제 기준에서 위험해 보이는 친구들은 몇 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이런 행동이나 생각은 하지 말자는 결심을 하게 됐죠. 인생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렇기에 저는 스스로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생각 따윈 절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생각하는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행동과 생각들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도 저의 생각을 듣고 자신의 평소 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신만의 삶의 정답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0대의 인생이 꼬이는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자기 발전이 없는 무기력한 생활입니다. 주변을 보면 집, 직장만 반복하며 어떤 곳도 가지 않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잘못된 건 아니죠. 다만 이런 발전 없는 삶의 미래는 어떨까요? 정말 잘해봐야 현상 유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때문에 평소 어떤 준비든 반드시 해야 합니다. 준비라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현재 종사하는 업무 능력이나 다른 관심 있는 분야에 능력을 조금씩이라도 키워나가는 겁니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스스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내가 제일 잘났다는 자만심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똑같이 노력하는데도 누구는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헛발질만 하고 또 누구는 승승장구하며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배움을 무시한 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더 훌륭하다는 착각이죠. 아니, 혼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것이 더 대단하지 않나? 라고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4대 성인이라 불리는 공자조차도 공부 없이 혼자서 뭘 깨달으려 한다는 건 안 한 거나 다를 바 없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배움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인류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지식을 축적하여 후대에 전달하였고 그것을 반복하며 확장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0대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자신만의 개념이 잡히죠. 이때 자만심이 생기면 새로운 것을 배워 나를 성장시킬 생각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만 고집하다가는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미가 없거나 너무 다양한 경우입니다. 앞서 말한 발전적인 삶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취미가 없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겠죠. 무엇이라도 취미 삼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의 발전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취미 활동으로 생산적인 일, 다시 말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한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 공부와 유튜브가 합쳐진 이런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 관심이 많았던 인간 심리에 대해 공부하면서 저의 생각들을 정리합니다. 그것을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취미로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취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한두 가지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방면에 뛰어난 사람도 좋지만 시간은 한정적이고 개인의 능력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할 수 있죠. 그것보다는 특정 한두 개의 취미에 집중하여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 재미와 더불어 삶에도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대책 없이 허황된 꿈만 쫓는 모습입니다. 꿈이 있다는 건 삶의 큰 원동력이 될 수는 있죠. 하지만 30대라면 그 꿈에 대해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꿈꾸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말입니다. 만약 예전부터 꿈꿔왔던 일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스스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배움을 통해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야겠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포기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기존에 하던 일과 연관된 다른 일을 찾을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 나갈지 말이죠. 꿈을 포기하라는 말이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대에도 부모님에게 의지하며 허황된 꿈만 쫓는 모습은 자신의 삶을 망치는 더 잔인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 형태입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죠.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젊은 시절을 즐겨야지 라며 과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말은 됩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에 당장 내일 사고로 죽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재수가 없으면 100살 넘게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생각일까요? 저도 예전엔 그랬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멀리 노후까지도 갈 필요가 없죠. 당장 내일 사고가 나서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큰 수술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도 당장 다음 달부터 자이든 타이든 간에 직장을 다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앞날을 위한 준비는 당연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나 자신의 미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에 넘치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한 자신을 위한 명품 선물. 너무 좋죠. 그런데 그 선물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품을 사지 않아 그 느낌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다만 통장에 쌓인 잔고를 보면 그 어떤 소비보다도 더 큰 즐거움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내 안의 자아를 찾아 떠난다는 해외여행. 새로움을 경험하며 견문을 키우고 나를 성장시킨다는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 성장이 되는 걸까요? 국내 여행으로는 집 인근의 자연에서는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정말 여행으로 자신을 성장시키려면 실체화된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이나 사진을 통해 블로그를 만들어 볼 수도 혹은 영상을 통해 유튜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무언가 실체화된 것이 없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냥 흩어질 기억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빛을 내거나 자신의 소득에 비해 너무 무리한 여행이라면 그저 말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괜한 자존심에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정말 돈은 가족, 연인, 친구 불문하고 절대 빌려줘서도 안 됩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의 어쩔 수 없는 사정일 경우에는 그냥 줄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줘버리세요. 그것을 제외하면 돈으로 타인과 엮이지 않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처음 한두 번이야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코 좋지 않다는 걸 저도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괜한 자존심이나 배려로 함부로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30대의 인생이 꼬이는 6가지 과정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기에 너무 무겁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인생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다만 이런 얘기를 통해서 한 번쯤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30대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느 나이대건 삶을 돌아보는 건 의미 있는 일일 테니까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공감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